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모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프로그램 매물출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4개국 정상들은 성장 정책을 추진하기도 함으로써 유럽의 위기는 일단락 조금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철강 섹터가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거래일째 하락 보이면서 어느덧 주가가 113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6월 25일 월요일, 6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 오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베스트 종목 상담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한국카본이요. 한국카본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7,200원 나고 30%. 7,200원에 30%요. 네. 네, 지금 이 종목 어떤 점을 좀 봐드리면 상담 도와드릴까요? 그 가격까지 갈 수 있을란가? 네. 매수가까지 갈 그리고 수 있을까? 예. 앞으로 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네. 그런데요, 시청자님. 이 종목만 혹시 좀 속을 썩이고 있나요? 너무 많아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다른 종목도 조금 골치... 아니, 랩도 있고. 네. 랩 같은 경우는 너무 있잖아요. 거기서 증권회사에서 추천을 해서 내가 샀는데. 네. 너무 있잖아. 내려가니까는 네. 말이 안 나와요. 그것도 종목, 그것도 큰 거잖아요. 한 주다, 그것도, 그걸로 들어가나? 네. 주로 알지? 네, 7,200원에 사셨으면 지금 현재 5,210원 좀 손해가 크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종목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박성일 연구원님 빨리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카본입니다. 매수가 7,200원에 비중이 30%라고 하시네요. 예,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이 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력 산업이었던 이제 낚싯대, 프레프리그 이런 쪽이 좀 축소를 하고 LNG 단열재나 유리 섬유 쪽을 좀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해양 플랜트를 비롯한 고부가 가치선에 대한 수혜를 조금 볼 거다라는 예상이 되면서 한국카본의 주가는 이제 7,71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성장성 자체에는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선 그리고 해양 플랜트 쪽으로 산업의 방향을 틀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 경기가 너무나 좋지가 않죠. 특히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다른 대형 3사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자금난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조금 중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올 연말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재무구조나 영업이익률 자체에는 큰 변동폭이 없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조금 회복된다고 하면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이어가 보면요. 차트 자체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밀릴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손절 라인 일단 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5,000원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하락하고 있거나 수급상 꼬이지 않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지지받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목표 주가는 지금 대부분의 개인분들께서 궁금한 거는 본인이 매수하신 가격대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관건일 텐데요. 일단은 연말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카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유럽발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화에 이를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물론 미국의 경기가 약간씩 지표가 둔화가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급락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랩에 대한 얘기 잠깐 하셨는데 요새 대형주가 좋지가 않죠. 특히 전자나 IT, 자동차 모두가 좋지 않기 때문에 랩도 좀 당분간은 고생을 좀 하실 텐데 2050선까지는 한번 끌고 가시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매수하신 금액을 조금씩 정리를 해서 현금을 만드시는 게 중기적으로는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1.5% 하락하면서 1819선입니다. 코스닥은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485선입니다. 두 번째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75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LG이노텍입니다. 매수가가 82,000원에 비중이 10%. 현재 LG이노텍은 2% 조정받으면서 87,900원 선. 매수가보다는 조금 이익을 보고 계신데요. 홍기진 팀장님께서 한번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3% 이상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10만 원이 좀 이탈이 됐는데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비중이 10%에 매수 가격 82,000원이시면은 아직까지는 뭐 추가 매수 단계 여력은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무턱대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이폰 5나 뭐 지금 뭐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출 더군다나 LG 쪽에 대한 지금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로선 일단은 지금 매수 관점보다는 일단 조금 더 관망하신 다음에 확실한 지지선이 좀 나와준다라면 그때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 자체는 좋고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긴 하지만 최근에 시장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외국인이 IT 엄청나게 좀 많이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의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낮아진 기대감보다 실적이 좋지 않게 발표가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추가적인 좀 충격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이 뭐 급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2% 정도 하락은 상당히 좀 견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조금 더 버티신 다음에 85,000원 라인이 확실하게 조금 더 버텨주고 나서 확실한 지금 정배열 구간으로 좀 접어든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장기 이평선을 확실하게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그때 지금 추격 매수하시고 일단은 현재로서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뒤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흐름이 좀 좋아지는 거 확인하신 뒤에 그때 좀 추가 매수를 좀 진입하는 게 좀 낫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754번님이 LG이노텍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성공 투자하시고 또 다른 종목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포스코를 지금 분할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풀어주실 텐데요. 오늘 철강 섹터가 좀 하락폭이 큽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포스코 한번 봐주시죠. 예,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포스코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기에는 상반기 정도가 철강의 저점이고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 못하죠. 철강 가격 대부분이 반등을 못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 재고가 소진되는 속도 또한 그렇게 빠르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중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 산업을 돌아봤을 때 조선이 너무 좋지 않죠. 후판이 원래 주력이었는데 후판 가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뭐 고부가 가치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고 품질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중국 쪽 철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고부가 가치선 같은 경우에는 신일본 제철 같이 아주 퀄리티가 높은 쪽을 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약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경쟁사라고 알고 있는 현대제철이 많이 지금 품질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스코는 좀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쪽 매수를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현대제철을 저점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포스코는 당분간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금은 조직을 조금 슬림화를 하고 경쟁력을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LG전자를 예, 94,400원에 100% 비중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연말까지 가져가면은 그 이익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네, LG전자를 94,000원에 100%를 사셨는데요. 예, 예. 시청자님 혹시 이 LG전자를 100% 사신 이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왜는가 하면 그 당시에 제가 뭐 14만 원 간다는 말도 있고 네. 또 뭐 그런 얘기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큰맘 먹고 샀죠. 2월 9일 날 매수했거든요. 2월 달에 사셨는데. 근데 제가 비중이 액수가 워낙 커가지고 물타기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요. 네. 그냥 여기서 이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저 주식이 오를 때까지 연말까지 이익금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예, 저희가 연말까지 목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앞으로 전망도 좀 알려주시고요. 네. 예. 네, 전망과 또 목표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홍민 감사합니다. 팀장님 LG전자라고 하시네요. 네. 94,000원에 비중이 100%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짚어주시죠. 저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이 뭐 1분기 때 상당히 좀 좋은 리포트를 내보내는데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보면은 LG전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죠. 특히 이제 뭐 가전 쪽, 뭐 TV라든지 뭐 에어컨, 뭐 김치 냉장고 이런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물론 있지만은요. 일단 지금 아무래도 좀 캐시카우 될 수 있는 뭐 지금 핸드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캐시카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캐시카우 역할을 핸드폰 부분이 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LG전자는 그 역할을 해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악재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은 핸드폰에 대한 신제품이 나온다라면은 관심 있게 보는 기업 자체, 그러니까 두 군데죠. 삼성전자 갤럭시와 그다음에 지금 애플 아이폰 그 두 가지 지금 디자인 말고는 지금 일단은 뭐 그렇게 관심 있게 지금 언론에서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화두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아무래도 그만큼 경쟁력이 좀 뒤처지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 좀 진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좀 증권사 리포트에서 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2분기 때 지금 핸드폰 사업부가 적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지금 그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도 악의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가전 쪽에 대한 경쟁력은 그냥 지금 상당히 좀 좋은 건 사실인데 핸드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지금 플러스권, 그러니까 흑자 전환 시키지 못한다라면 상당히 좀 앞으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청자분께서는요, 지금 주식을 하실 때 뭐 증권사 리포트 좋게 나온다, 뭐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내가 느꼈을 때 상당히 좀 좋은 제품이 아니라면은 일단은 지금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서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장기 투자에 임하셔서는 내가 잘 아는 업종에 대해서만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뒀을 때는 주가가 어디로 튈지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IT 업종 자체가 뭔가 혁신적인 신제품이 나온다라면 그거를 지금 뒤바꿀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나 뭐 지금 애플을 좀 따라잡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G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좀 반등권 7만 원 정도 온다라면 절반의 비중을 좀 덜어주신 다음에 일단은 나머지 물량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6만 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전량 손절하시는 게 일단은 전략적으로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반등이 7만 원 정도까지 좀 나와 준다라면은 그때는 절반 비중 더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든가 아니면은 타이밍을 다시 노려서 평단까지 좀 낮추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경쟁력 자체는 현재로서는 가전 부분이 아니라 핸드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개선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주가의 향방은 좀 갈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져간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원금까지 보장된다는 그러니까 지가 오른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심사숙고하셔서 꼭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옵트론텍입니다. 현재 주식이 내려갈 때도 매수 욕구를 느끼지만 올라가는 주식도 좀 사고자 하는 욕구가 크실 것 같은데요. 옵트론텍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십니다. 3% 급등 나오면서 9,960원인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옵트론텍은 조금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S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예상이 되면서 많이 올랐죠. 카메라 모듈 쪽에서 이제 적외선 필터 전 세계 1위 업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S3에 채택이 되면서 이제 인터플렉스를 비롯한 다른 바른전자도 마찬가지죠.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꺾였습니다. 물론 갤럭시 S3에 대한 판매는 아직까지도 잘 될 거다라는 예상치가 훨씬 많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삼성전기, 옵트론텍 대부분의 업체들 다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지금 PR이 20배가 넘죠.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한 13배에서 15배 정도 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20배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오버슈팅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에 갈 데 없는 자금들이 올라가는 주식들을 계속 더 밀어붙이는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도 마찬가지고 컴투스도 그런데요. 옵트론텍도 이제 그런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은 되고 있지만 수급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현재는 IT 섹터가 그렇게 많이 갈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삼성전자의 어닝이 조금 깎여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IT는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성장성이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 모듈 쪽에서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는 적외선 차단 필터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다른 부품에도 그리고 다른 모델에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건 맞지만 오늘 그리고 내일 이번 주까지 보시는 건 조금 너무 늦은 감이 있고 높은 가격에 사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이어가 보면 오트론텍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나오지 말았어야 될 자리에서 지금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좋은데 주식이 상승해서 이미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터졌다고 하면 아무래도 물량 넘기기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조정받는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정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조금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참여하실 두 가지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02-3153-2610번 전화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현대건설입니다. 64,100원에 비중이 10%.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건설 업종이 요즘 좋지 않습니다. 올 하반기도 건설 전망에 대해서도 홍인 팀장님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업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주액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좀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이 아마 올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현대건설이나 대림, 그다음에 GS건설, 뭐 삼성 엔지니어링 상당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주가는 수급이 안 좋고 미래에 상당히 좀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현재 실적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 상황이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유럽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돌릴 수 있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가 조금 더 맞춰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종목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시장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계속해서 좀 침체기. 그러니까 지금 특히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특히 이제 유로존이 지금 침체기 좀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당분간 이러한 부분이 좀 지속이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꺾이면서 주가는 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그런 만큼 지금 대형주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스크 자체가 좀 완화가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시장이 좀 나와야만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종목에 대한 문제보다는 시장이 여기서 돌리느냐 못 돌리느냐 그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아무래도 지금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베이시스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죠. 외국인들의 지금 16,000계약 선물 매도가 좀 나오면서 안 좋아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매수 기조로 다시 한번 급격하게 좀 들어와야만 대형주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서요.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건설 업체겠죠. 아무래도 뭐 국내 뭐 토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보시면은 해외 수주 해외 플랜트,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금 건설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인 건 사실이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뭐 수주가 감소하고 있거나 실적이 안 좋다라고 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보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차트 흐름 보시면 지금 월봉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봉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점이 한 9만 원대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점이 한 5만 원대, 지금 박스권 안에 좀 갇혀서 흘러가고 있죠. 이 흐름 자체가 2008년부터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만 원에 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비중을 늘려가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9만 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6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매도 전략보다는 보유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겠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봐드렸습니다. 시장 한번 살펴보면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이 하락하고 있고 다음은 철강순 쪽으로 시장 대비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슈프리마입니다. 매수가가 12,0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박성일 연구원님 도와주시죠. 예,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회사 너무나 좋죠. 작년이랑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 진출해서 소송을 좀 당하기 시작하면서 비용이 증가를 해서 벌어들이는
들이는 돈 대비해서 비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 쪽 소송이 승소로 마무리가 되고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인식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저변 인식이 좀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스마트 기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만큼 수주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적도 괜찮습니다. PER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도 안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12,000원 아주 좋은 가격에 사셨다고 말씀드리겠고 지수가 조금 하락을 해서 주가가 조금 더 밀린다고 하면 직전 저점이었던 11,000원까지는 10% 정도 더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슈프림은 11,000원부터 15,000원, 16,000원 사이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0원, 16,000원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예전 주가였던 2만원, 2만원 이상 때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죠. 1분기 실적에 대한 의심치가 상당히 많았는데 소송 끝나자마자 아주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줬고 2분기, 3분기까지도 지금 수주량을 봤을 때는 양호한 실적, 분기당 30억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프림은 큰 걱정 없이 그냥 가치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중기적으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11,000원 선에서 아주 강력한 지지라인 그리고 수급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11,000원 강하게 이탈한다고 봤을 때는 회사 내부적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어떤 악재가 발생했다고 판단을 좀 하시고 그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는다고만 하면 뭐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한번 끌고 가 보시는 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든날의 리츠입니다. 매수가가 322원에 비중이 80%. 두 가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목표가, 손절가 함께 봐주시죠.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국내 건설 업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뭐 큰 수익을 거두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고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 관리에 치중을 하시면서 접근할 때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은 일단은 뭐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수익이 좀 상당히 나 있으신데 일단은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6월 20일 날 저점 부근이겠죠. 350원 라인. 그러니까 그 라인이 이탈되면 무조건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350원을 매도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뭐 전고점 420원인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목표가는 410원에서 20원 구간에서 절반 비중을 매도하실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하시는 건 좋겠죠. 그래서 지금 1차 목표가는 410원, 2차 목표가는 한 500원까지 좀 잡으시고 350원 이탈되면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좋겠다. 일단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좀 보고 계신데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시기보다는요. 일단은 적전선에서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오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현재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였던 2007년 말에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경제 위기까지 터지는 악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말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은 47조 9천억 달러로 2007년 말보다 무려 12조 8천억 달러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도 133억 달러, 한화 15조 3,854억 원이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 지역이 작년 말과 비교해 11.2% 감소한 반면 아메리카는 4.4%, 아시아는 3%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집트 새 대통령의 이슬람주의자인 무함마드 무리시가 당선됐습니다. 무르시는 지난해 아랍의 봄으로 퇴진한 무바라크의 뒤를 이어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자유민주 선거를 통해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집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르시가 대선 결선 투표에서 51.73%를 득표해 48.27%를 기록한 아흐메드 샤피크를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이 의회와 헌법 없이 치러진 데다 이집트 과도 정부를 이끄는 군부가 무르시 당선자를 지원한 무슬림 형제단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권력 이양이 평화적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19대 국회가 공전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에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국회가 열리지 않아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면 대법관 공석 상태로 재판 기능에 큰 차질을 빚어질까 우려됩니다. 하이마트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에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선정됐습니다. 당초 롯데쇼핑이 강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됐지만 최종 제안한 인수 가격이 MBK 파트너스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주당 8만 원에서 8만 2천 원을 제시해 총 1조 2,300억가량을 제시한 반면 롯데쇼핑은 주당 7만 원대 후반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1.6% 조정받으면서 1816선, 코스닥은 강보합권 유지한 채 0.12% 상승한 485선입니다. 무더위가 예상되지만 시원한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